지방선거에서 어떤 10개월 된 고양이 모리스라고 그래서 그 지역의 시장 후보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 포스터예요. 그 포스터인데 쥐를 뽑는데 지졌어요. 그러면 고양이를 뽑아보세요. 아셔야 되는 게 멕시코에서는 쥐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동물이고 그리고 하나는 돈을 훔치는 사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쥐로 그래서 그 쥐를 없애기 위해서 모리스가 나오겠다고 시작합니다. 고양이 잡아서 쥐다 없애버려. 부패 척결하겠다. 그렇죠. Esta es una entrevista con nuestro candidato a la presidencia, Morales. ¿Cuál es su opinión acerca de Javier Duarte? ¿Y su opinión acerca de Américo Zúñiga? ¿Y cuál es su opinión de la actual presidenta municipal, Elizabeth Morales? Muchas gracias. 당선은 안 됐죠? 아, 됐을까요? 지금 인기 중이신 거예요. 자, 뭐 사랑만 받는 동물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세계적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각 나라의 특별한 동물보호법이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밖에 정말 춥거나 덥거나 정부에서 경고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 강아지 밖에 있으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걸리면 벌금 내야 돼요. 240불까지 벌금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이 있는데 아마 민박 씨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법이 있는데 강아지 3마리 이상 키울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고양이 6마리 이상 키울 수 없어요. 한 사람당 3마리인 거예요? 한 집에 3마리인 거예요? 알아볼게요. 아, 네. 저희도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해완동물 엄청 많이 키워요. 해완동물 숫자가 저희 이탈리아 인구랑 비슷해요. 5천만 명 정도 되고 개체수가 인구의 43% 정도 지금 해완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호 지도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고 해완동물 있으면 보험 데려야 돼요. 사고 나면 그런 문제도 커버해주고 실종되면 수색하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해완동물을 위한 아이템이 엄청 많아요. 뭐 럭셔리 패션 아이템도 있고 아니면 요즘 뭐 아이스크림 강아지를 위한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사람 먹으면 안 되나? 날라요? 왜냐면 이제 먹어봤어요? 여름에 너무 아니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근데 아이스크림을 주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좀 먹어요. 이야. 저희 우리나라에도 강아지 맥주가 있어요. 강아지 술. 개맥주? 네. 알코올이 왜? 없겠죠. 알코올 없죠. 근데 색깔이 갈색이어가지고 강아지 맥주를 팔더라고요. 개맥이고 같이 한잔 하라고. 주인이랑 같이 하라고요. 스위스에서 인간처럼 좀 비슷한 권리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사실 좀 엄격한 동물보호법들 있어요. 일단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들은 한 마리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니픽, 페릿, 물고기까지 한 마리 키우면 안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키울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고양이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밖에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안 된다. 두 마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를 키우기 전에 사실 개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그 수업을 2번, 3번 들어야 돼요. 우리로 늘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해야 돼. 그리고 말, 양, 소 이런 동물을 키우려면 축사의 바닥이 딱딱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잔디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복지가 잘 돼 있는 이런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그 복지가 지금도 좀 그렇고 옛날에는 아주 안 좋았는데 특히 이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숭이를 키우는 이유가 좋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키우는 거예요. 쇼에서 이용하면서 뭐 서커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지고 복지도 생기면서 이제 불법이 되고 이제는 좀 없어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제일 잘 되는 게 독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독일에서는 상업적인 동물 판매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금지됐어요. 반려동물의 안락사가 거의 다 0%. 티어하임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유기견들을 우리는 이제 데리고 있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이잖아요. 네. 너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절대 죽이지 않고 네, 죽이지 않고. 엄청난 시설 속에 다 같이 이제 치료도 해주고. 그 상업적인 판매가 법적으로 아예 금지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입양을 하러 가야 되는 거죠. 입양하는 사람 보통 서티피케이트가 직접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서
사야 돼요. 약속을 받았어. 내가 강아지를 키우려면 무슨 어떤 자격 조건이 돼야 강아지를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은행에서 귀엽다고 대출할 막 때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독일은 이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한다고 말을 했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키운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부담감만 키운다. 경제적으로 부담만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세금 독일처럼 해야 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5명 빼고는 세금이 필요가 없다. 동물 하나 키우는데 한 3명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책임이랑 세금권이라고 그러니까 들어봐요. 함부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진짜 좀 약간 비싸게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못 그러니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으면 사실 생명을 못 써요. 아니, 만약에 시골에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도 시골에서 사실 충분히 먹을 게 순수가 있고 공간도 없고 뛰어다닐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기르는 사람들은 먹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아프거나 뭐 약간 말을 안 듣거나 그런 이유에서 그 파양 같은 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아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죠. 아까 그 독일 세금은 다 개마다 똑같은 세금 아니고 얼마나 버는지 달라서 그리고 어떤 개 종류인지도 다르고 1년에 90유로, 1년에 600유로까지 될 수는 있어요. 600은 너무 비싼데 자기가 얼마나 번지에도 다른 거야. 그래서 1년에 9만 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거는 돈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도 낼 수 있어. 개만큼 키울 수 있는 돈도 있다면. 근데 그렇게 개 세금 내면은 그냥 개가 귀여워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진지하게 생각하면 세금 1년마다 세금도 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부자라면 그렇게 귀엽다. 그리고 그 내는 세금은 보통 동물 보호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돈이 없으면 동물 키울 자격도 없다 이거지. 진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자본주의 평다. 돈이 없으면 이 동물을 못 키워줘야 되는 밥은 어떻게 살아요? 아니,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100만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기한테 100만이 그냥 껌값은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만 때문에 강아지를 하나 키우지 못하게 되고, 근데 너는 그냥 내려볼게. 근데 키우다가 짜증나고 그냥 네가 얼마나 파양하게 되면 어떡해요? 거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거 키울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키우면 되죠. 사람을 어떻게 키워요? 근데 많이 그게 좀 많잖아요. 쉬운 거 사실 벌금이나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키울 때 세금을 안 내고 만약에 내가 잘못 키우고 있거나 악태하면 벌금 박세게 엄청 세게 내야 돼요. 근데 진짜 그 강아지 세금이 책임치라는 의미로 돼 있었으면은 세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 가격으로. 근데 지금 뭐 얼마 90부터 600까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책임이랑 상관없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사실 돈 없고 개를 진짜 키우고 싶으면 진짜 사랑하는. 진짜 그 엑셉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을 위한 시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 배변 봉투 길거리에 있거든요. 그게 길에 있어요? 길에 있어요. 독일에서 그런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 나라에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려고 하면은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하겠죠. 근데 아까 닉이 말한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사랑해서 좋아해서 키우겠다라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동물한테 잘해주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세금가장 면허. 그 면허 만들 때도 무슨 우리도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실 저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내가 돈 내서 그러면 진지한 사람인 거 상관없어. 내가 돈 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으니까. 복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굳이 그 세금을 내게 해서 시설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돈으로 시설 만들 수도 있고.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반대요? 케냐에서 보면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거 개나 고양이 많습니다. 만약에 세금 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개는 구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개는 길이 있고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세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향한 그 벽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붙으면.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떤 반려견과 뭔가 이렇게 돈이랑 엮이는 게 일단 약간 거부감이 들어서 저는 세금에 반대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상황이건 또 안 내는 상황이건 키울 사람은 끝까지 잘 키울 수 있는 거고 못 키울 사람은 세금을 내도 못 키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결론은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 대한 내 마음인 건데 세금을 안 내도 버릴 수 있는 거고 세금 내더라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도 없이도 동물과의 공존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요. 사람과 동물과의 교감이 이뤄낸 감동 사연으로 다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랑이로 힐링 타임! 멕시코에서 수아레스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항상 뭐 길에서 살았던 뭐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들한테 항상 밥을 줬어요. 밥을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다른 시티로 결국에는 이사 가게 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거기 장례 직장에서 갑자기 개들이 나타났어요. 장례식장에 네, 장례식장에. 개들이? 거기서 이제 화장하는 걸 어떡해. 웬일이야. 화장 준비하는 걸 다 보고 떠났대요. 최근에 있었던 되게 감동적인 얘기 있는데 네. 톨도라는 고양이가 맨날 할아버지 주인이랑 같이 살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까지 가서 이렇게 묘지가 어디 있는지 본 거예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som묘하는 거예요. 보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도 갖다 줘요. 나뭇가지나 뭐 이쑤시개, 뭐 플라스틱병 이거저거 매번 묘지 위에다가 그래요. 영국의 동물원에서 태어난 크리스티안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이런 멋있네. 이 사자 새끼 때는 영국의 헤롯 백화점에서 마스코트였습니다. 그런데 허주인 2명은 남자 2명은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사자가 아주 엄청 크게 되었어요. 케냐로 체험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2명은 그 사자 그리워서 야생으로 데려갔어요. 1년 뒤에 갔는데. 1년 뒤에 케냐 사람들이 그 2명한테 이 사자가 이제는 야생에서 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사자는 먼저 보았어. 이름이 계속 불렀어. 잘 나온다. 저거 맞아. 사자 감동이야 저거. 예, 크리스티안라고 하면서 사자. 비올 때 좀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앉는 거야. 아이고, 그리워가지고. 야, 웬일이야. 진짜 좋아한다. 어디 가서 써? 이런 거네. 미국에서 다라라는 고양이가 6살인 주인을 구조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아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되게 큰 강아지가 뛰어와서 묻기 시작했어요. 묻기 시작하자마자 그 고양이가 바로 뛰어나와서 그 강아지를 공격하고 계속 따라갔어요. CCTV에서 담아있어서 유명해졌어요. 주인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따라갔다가 다시 애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다시 가서 다시 확인했고요. 듣기만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야구장도 뭐 초대해서 거의 그 시구까지 가라고. 고양이가 어떻게 시구를 해? We are now seeing Tara, the hero cat. His buddy Tara right behind him. The crowd applauding. She's looking at the count. Getting the call. It's a cool moment to see, given all this family has been through, and now all this hype. They will take off. 장사가 잘 된 양고기집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주인이 시장을 가서 엄마 양 하나, 아이 양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엄마 양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근데 칼이 없어졌어요. 칼을 찾는 동안 양 2마리 서로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냥 아무래도 아이 양 앞에서 엄마를 죽이는 게 좀 그러고 해서 그 아이 양을 옮겼는데 옮기다가 어린 양 몸 밑에 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이렇게 숨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장사를 접었어요. 왜요? 원래 동화예요? 진짜? 아니, 그냥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150회 비정상회담 윤박 씨 안건. 다음 생에는 동물로 태어나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이런 안건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희망하며 평화를 사랑한 간디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 대표를 대신해서 자이드가 좀. 자이드가. 네. 한 나라의 위대함은 그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진짜 무슨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박 씨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동물 복지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경원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동물, 네. 다양한 동물 얘기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동물, 네. 다양한 동물 얘기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알겠습니다.